10월 14일 월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한 주를 새로 출발하는 월요일인데 매매들은 잘 하셨고 미션 종목들 공부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50분 가까이 돼가는데 오늘 좀 늦었네요. 동영상이. 간단하게 복귀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일은 오늘 미션 종목들은 주말 뒤에 주말에 나온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말에 도출되는 종목군들을 다양성 있게 다변화시켜서 월요일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항시 주말에 종목군들을 도출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션 종목들은 주로 그룹군 위주로 한번 뽑아 보았죠. 웅진 쪽, 그리고 녹십자 쪽, 그리고 HLB 쪽, 코오롱 쪽, 그리고 개별주, 열병주, 이런 식으로 6개의 그룹을 지어서 한번 보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대장주의 위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각 그룹주에 있어서는 항시 대장주가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HLB 쪽에는 당연히 HLB가 대장주가 될 것이고, 웅진은 싱크빅보다는 웅진이 될 것이고, 녹시자 MS와 녹시자 웰빙 쪽은 녹시자 MS가 전일에 상한가를 갔지만 실질적으로 녹시자 웰빙이 당일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봐주는 게 맞죠. 개별주 쪽 종목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마니크 FNG 쪽은 당연히 마니크가 가장 대장주였겠죠. 자, 그럼 대장주의 위상에 따라서 그날에 당일날 공략하는 종목의 포인트가 틀려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장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종목들은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마니크 쪽은 벌써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이 됐으니 뭐 이 종목은 거래 자체가 틀린 거였겠죠.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이 개별주는 일단 빼놓읍시다. 개별주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떼놓고, 자, 하나 웅진 쪽, 녹십자 쪽, 코오롱 쪽, HLB 쪽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녹십자 웰빙은 신규주가 되는 거니까 이 종목도 일단 개별주와 같이 빼놓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아있는 그룹주는 웅진과 HLB, 코오롱 쪽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개 중에서 1번, 2번, 3번 이 정도 되겠죠. 아침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근데 HLB는 시가가 보면 14% 잡히지 않았습니까? 14%. 근데 웅진은 거의 상한가에서 출발이 됐죠. 전일도 점 상한가였지만, 코오롱 생명도 점 상한가로 거의 출발을 했고, 자, 그리 되면 아무래도 웅진 쪽과 코오롱 쪽이 가장 힘이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장주들이. 그러면 HLB 쪽은 시가가 14%니까 이건 천천히 해도 되죠. 뭐 올라가더라도 눌림목을 줄 기는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가도 될 것이고, 뭐 내려가 가지고 다시 상승세를 갈 때라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코오롱 쪽과 웅진은 그때 판단을 안 내리면 먹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의 성적은 역시 시장은 상한가를 받아준 종목들이 아무래도 성자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시가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웅진과 코오롱이 그룹주들이 오늘 어, 1등을 다투는 그런 그룹주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 수익을 강한 대장주의 위상을 찾기는 찾았단 말이죠. 오늘 웅진하고 코오롱이 에, 아, 모습이 좋네. 자, 그러면 그 후발주자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오롱 같은 거는 경우에는 좀 보면 오늘 수익이 될 만한 것은 코오롱 우도 시가가 21%, 코오롱이 시가가 9% 했으니까 아무래도 시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 코오롱을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죠. 세 개를 이렇게 차분하게 놓고 하나, 둘, 세 개, 대부분 다 이렇게 놓아 놓을 것이란 말입니다. 간종에. 그러면 눈에 확 띄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공략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고 수익률도 코오롱을 공략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고 수익률도 코오롱이 나왔죠. 코오롱은 9%에서 22%까지 23%까지 올라갔으니까 코오롱 우는 21%에서 상한까지 한번 쳐주고 그냥 내려왔죠. 뭐 기껏해 한 7, 8%밖에 못 먹는단 말이죠. 자, 웅진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거의 점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9.52%니까 점상에서 한옥화 정도 밑에 출발이 됐겠네요. 그러면 웅진 싱크비를 공략해야 되는데 웅진 싱크비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 11.2% 시가도 나쁘진 않았네요. 고가가 26%뭐 이것도 공략했으면 10% 이상은 충분히 나왔겠네요. 시가에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돼야 되겠죠. 웅진 C급이. 코오롱 땡 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땡 해서 26%까지. 코오롱이 오늘 그나마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근데 오늘 뭐 HLB나 이런 쪽 애들은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멈췄죠, 그죠? 14%에서 17% 겨우 한 2% 정도 올라가지고 그냥 뭐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로 둘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웅진과 코오롱 쪽에 밀렸죠. 그러면 공략할 그런 건 아니었죠. 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거를 보면 뭐 마니크가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 것, HLB 쪽도 굳이 거래가 안 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종목을 보면 그나마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주긴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시가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한 15%까지 올라갔으니까 나쁘진 않았겠죠. 땡 해서 뭐 오늘 15%까지 올라가지고 다시 밀렸다가 됐죠. 아침에 저희들은 이제 녹시자 웰빙 좀 놓쳤죠. 다른 게 종목 번호이 많으니까 또 저희들 상한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 방송만 풀팀만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한 10% 가까이 수익은 먹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그냥 한 보자 해서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에 뭐 조금 아쉬웠죠. 이거는 승부를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종목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잘 리딩하기가 참 바쁘지요. 제가 많은 것을 봐야 되다 보니 좀 놓치는 게 많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편하게 예를 들면 흐름을 보고 뭐 웅진 같으면 뭐 웅진 싱크비 공략한다든지 코롱 같으면 뭐 코롱이나 코롱으로 공략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이제 뭐 웅진이나 코롱 생명이나 이런 쪽을 먼저 처리가 돼주고 나머지 걸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첫 번째 타이밍을 우리는 잘 놓치죠. 왜냐면 그것보다는 대장주를 우리는 이제 공략을 하니까 어차피 상한가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상한가의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둘 다 강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예를 들면 웅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거의 정상 출발해가지고 22%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 갔다가 또 풀어졌다가 갔다가 풀어졌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9시 반이란 말이에요. 9시 반 이도까지 이 시간대를 흔들려 줬기 때문에 요거 대응한다고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코로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9시 반인데 여기가 10시니까 9시 한 50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이렇게 많이 흔들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공략할 그런 집중력이 일단 이놈들부터 먼저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의로만 한다면 상매매를 안 한다면 집중력 있게 대의 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상매매하고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항시 일단은 상매매를 우선으로 보니까 저희들은 말이죠. 다른 거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좀 힘들죠. 녹시자 웰빙도 뭐 나쁘지 않았고 녹시자 MS는 아침부터 시가가 안 좋았죠. 시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출발해서 갔기 때문에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녹시자 웰빙이 상승을 할 때 같이 따라는 가져왔습니다. 플러스 한 7%까지 갔습니다만은 힘이 약하죠. 키는 녹시자 웰빙이 지고 있으니까. 자, SD 쪽 개별 종목들은 SD 생명과학은 오늘 뭐 특별한 모습이었죠. 거래할 자체가 안 됐죠. 시가가 마이너스 1% 출발이 됐으니까 거래할 조건은 못 됐습니다. 그리고 NH 스펙 11호 시가가 12% 띄우고 고가가 22%니까 뭐 한 10% 뛰기는 먹었겠네요. 이건 아침 공략은 만약 하셨다면 나쁘진 않았다. 시간이 짧아서 좋았네. 이거는요. 간단하게. 다음엔 제너셈. 제너셈 아침에 많이 머뭇거렸군요. 시가가 9% 출발해서 이 정도 금이 한 6% 정도 되겠네요. 한 3% 밀렸다가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군요. 19%까지. 충분히 10% 이상은 나왔겠네요. 한 3%밖에 안 밀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SD생명공학을 제외하고는 뭐 NH나 제너셈도 뭐 나쁘지 않았다 볼 수 있겠군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공략의 키워드는 역시 상한가를 빼고는 우리가 하는 매 빼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웅진을 본 웅진싱크보, 코롱생명과학을 본 코롱, 이 정도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녹십자 웰빙이 좋았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침에는 이거는 거래할 자체가 안 됐고 조건이 안 됐고 하나 둘셋네 개에서 집중이 됐다면 오늘 우선순위는 코롱 생명과학이 쪽에 코롱 쪽이 우선순위가 가장 빨랐고 좋았고 웅진 싱크비엔 그 뒤에 반등을 줬지만은
조금 늦게 움직였죠. 얘들이 웅진과 코롱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녹십자 웰빙도 좋았고. 향후에도 이런 그룹주를 공략을 하게 되면 항시 대장주의 위상에 따라서 하부 종목들이 부침이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파악할 것은 어느 그룹주의 대장주가 가장 힘이 좋는가, 힘이 좋은가, 그것만 먼저 딱 파악을 하고 선순위를 그룹주의 선순위를 순위를 딱 조정해 놓으면 공략하기가 쉽지요. 어, 일단은 한 30분 가까이 웅진과 고롱 세면과학이 점상에서 풀려가지고 다시 상한가를 유지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렸다 치면 그 안에는 밑에 애들이 많이 흔들리지요. 근데 이미 웅진은 점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점상한가가 이미 올라져 있기 때문에 웅진 신급익은 시가가 낮을 밖에 없고 웅진 신급도 상한가를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고롱 쪽은 아무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고롱 같은 종목이나 이런데 고롱이나 이런데 물량이 몰리는 거죠. 얘네들은 이미 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를 당시 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룹주 공략할 때는 먼저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과 새로운 상한가를 연출하는 종목이 있다면 새로운 상한가를 연출하는 종목의 첫 상한가 종목 위주의 그룹분들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죠. 원칙적으로 볼 때는 먼저 상한가를 연출하는 놈이 좋습니다만 그러려면 1등주를 공략해야 되거든. 웅진을. 그러기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무리가 있죠. 그럼 안전하게 웅진이 상한가에 안착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웅진 싱크비를 그 뒤에 공략해도 됐다. 시간상으로 볼 때. 자,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의 키워드는 역시 공부할 미션 키워드는 제가 제목에도 적어 놓았지만은 그룹주 공략은 역시 대장주의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키워드를 잘 메모를 해 놓으시고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점을 잘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트레이딩을 구사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수정 보완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뭐 대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내일 공략 중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이 뭐 조국 사태, 전격 사태, 뭐 그런 이야기로 오후장에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는데 요즘 뭐 시장이 정치 쪽이 정치 관련 테마가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내일 미션 종목 봅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10월 15일. 이달에 딱 중반이군요. 주축이 어찌 됩니까?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내일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내일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이 종목 하나가 있군요. 한번 봅시다. 바른전자. 이벤트가 있는 종목은 봐줘야 된다고 했죠, 항시.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종목이 나타나면 봐줘야 됩니다. 무상감자, 자본감소, 뭐 이런 변경상장이죠, 변경상장. 이놈도 많이 떨어졌군요.
한때 5,200원짜리 올라간 종목이 지금 500원이 돼 있으니 뭐 봅시다. 기준가가 29,000원입니다. 평가 가격이 29,000원. 29,000원. 보통 이런 스타일 되는 종목은 차트상에서 수정 보완이 안 되면 29,000원이면 뭐 한참 위에 이어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요렇게 내려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건 겁내하지 마시고 딱 그때의 호가의 흐름과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무상 감자도 하고 자본 감수도 되고 변경 주시수가 마이너스 1195만 주가 변경이 됐군요. 1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주시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액변과 액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예전에는 액분 재료나 액병 재료가 좀 받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썩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봐줘야 됩니다. 자, 이벤트 섹터는 뭐 좋든 나쁘든 봐줘야 되고 두 번째 섹터 한번 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종부터 셀바스 AI인데 셀바스 AI 이놈도 뭐 언제 풀릴런가 모르겠네. 제가 이 글을 적기가 좋아서 이걸 그냥 가지고는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뭐 공식 나오겠죠. 자, 이 시장이 내일은 웅진과 웅진코롱생명이 과연 어떤 게 강세를 잘 유지할 건가? 뭐 그것도 궁금은 하네요. 신규 상장주는 하루 정도는 더 봐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항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또 썩 좋은 모습이라도 하루 정도는 더 봐줘야 된다. 당일날에는 대부분 다 기관들이 뭐 이렇게 보유 물량들 뭐 엑시트 한다고 많이 팝니다. 파니까 그것을 이기고 양봉으로 끝내고 좋은 모습으로 끝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이너스 한 20%를 푹 떨어졌다가 끝나는 그런 신규주도 있죠. 하지만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신규주 섹터는 하루 정도는 더 봐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녹십자 웰빙은 내일 하루 더 보자. 하루 더 보자. 자, 그렇다면 녹십자 웰빙을 보기로 했다면 녹십자 웰빙만 볼 것이냐? 뭐 내일 뭐 갈지 멍텅구려야 될지 뭐 도로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자고 관심 종목으로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로 뽑았다면 뼈대를 뽑았다면 살을 붙이라고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만 딸랑 놓지 말라고. 그리고 녹십자 웰빙과 녹십자 MS 이렇게 살을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야 예를 들면 만일에 녹십자 웰빙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놈을 본 매매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추종 매매로 짝짓기 매매로 진행을 하면 보너스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뼈대를 하나를 뽑아내는 거 하고 연관 종목들의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거 하고는 향후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을 해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또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종목을 연관을 시키는 능력이라든지 종목을 도출시켜서 뼈와 살을 붙일 줄 아는 능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종목을 도출시킬 때 그런 요령은 이제 조금씩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신규 섹터 내를 한번 보고, 지금 현재로선 시장을 장악할 만한 뉴스가 시간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화천기계 같은 데를 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죠. 있고, 뭐 매매 종목이 보인다마는 크게 시장을 확 억누를 만한 끌고 갈 만한 지금 재료가 있는 쪽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HLB 쪽은 제가 전에 정그레일 미션 종목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뭐 굳이 목을 걸고 뛰어들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죠? 열병주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전일 강세 종목 쪽으로 달라붙어 줘야 되겠죠. 종목을 도출을 시킬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죠? 주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보는 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은 먹고 산다고 하죠. 자, 그럼 오늘 지금 현재의 시장을 보면 미래를 내다볼 만한 종목이 보이지가 않는다. 과거를 추종을 하면서 보려고 해도 기껏해야 뭐 정치 테마주나 뭐 한번 볼까, 뭐 저 한 6개월 뒤에 총선을 보고 뭐 볼까,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 현재의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미래를 같이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만일 본다면 추종주 섹터를 한번 진행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강한 종목이 뭡니까? 웅진, 또 웅진, 고롱생명. 일단 이 두 종목이 주종목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이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오늘 미신 나왔던 그룹주를 연관시키는 매매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현재 나와 있는 뭐 시간의 강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일 시장을 확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없다 이 말. 오늘 현재 강세 종목들을
이길 만한 뭔가 다른 재료가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한 번 더, 내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녹십자 홀딩스, 이우비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우선주는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장 중점적으로 볼 섹터는 내일은 아무래도 뭐 이 세 가지 섹터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기술주 섹터는 이 세 가지 종목들이 힘을 못 쓰면 같이 한쪽 옆에 붙여놓고 한번 차분하게 봅니다. 서둘면 안 됩니다. 기술주 섹터는. 내일이 화요일 아닙니까? 내일이 15일. 한 달에 그냥 중간 날이기 때문에 너무 막 덤비드는 매매 마시고 조금 더 봐줘야 됩니다. 기술주 섹터에 한 종목을 더 넣읍시다. 오승 첨단 소재는 내일 받아줘야 됩니다. 잠복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더 떨어져야 되니까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 꼬리 부분 또는 이 2600원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로 3분할로 받아주는 종목,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종목을 받아줄 때는 항시 분할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받아주면 엉덩이를 털어서 갈 수 있는 약간 끌고 가는 매매가 돼야 되니까 서둘지 마시고. 기술주 섹터는 그렇게 놔두죠. A 프로제는 오늘 좀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쓱, 마이너스 8%대인가 밀려가지고 봅시다. 마이너스 8.5%, 고가가 9%대니까 그래도 10몇 프로 나왔겠네요. 이 종목도 서둘지도 마십시오. 시가가 플러스 0% 출발됐지, 시간에 올라 있지만은 서둘지 말고 꼬리 부분을 준다면 여기서부터 나는 한번 1차로 진입을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위로는 잡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8%, 종가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한 6% 정도 되겠군요. 6%. 그래서 이 정도 주면 마이너스 시가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지면 나는 그때 한번 보겠다. 뭐 이런 마인드도 좋겠네요. 오성은 받아줘야 되고, SD생명은 볼까요? 현재 시간에서 마이너스 0%. 근데 큰 힘이 없는 종목입니다. 큰 힘이 없는 종목인데,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갈지 안 갈지를 봐야 되거든요. 대들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밀렸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가가 마이너스니까 뭐 내일 시가가 플러스로 가기 좀 힘들 것 같고, 서둘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밀렸다가 시가를 돌파한다든지 그런 어떤 돌파의 모습이 보일 때만 하고, 하방으로 내려올 때는 받아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간이
붕 뜨까지 떠 있는 종목은 밑에 여기 중간쯤에 받침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종목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기술주로 넣어 놓은 까닭은 차트를 줄여보면 그래도 참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2만 몇천짜리가 7천 몇 반짜리 돼 있는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 12시 반. 1시쯤 돼야 포스팅이 될 것 같네요. 늦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해놓을 건 해놔야 제가 속이 편할 것 같아서 합니다. 사실 화천기 같은 것도 한번은 보고는 싶어요. 보고는 싶지만은 굳이 큰 무리수를 안 줘도 된다. 내일 이 정도만 봅시다. 어찌 보면 내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 톡톡으로 그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주식이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아주 뭐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공부를 해서 하는 그런 트레이딩, 많은 공부를 하고 뭔가가 제 마음같이 쓱 잘 되진 않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런 뭐 대충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제가 보면 어쨌든 간에 뭐 개인적인 집안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가장 큰 맥락은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손실도 예전에 과거에 손실도 많았군요. 과거에. 그래 뭐꼭 이겨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문구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는 많죠. 많은데 과거의 손실도 좀 많이 안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라 보다도 예전처럼 막 아주 초보 시절의 손실 같이 그런 엉뚱한 짓은 안 하는데 그래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쑥쑥 뭐가 잘 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그런 게 뭔가 방안이 없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제가 그분의 뭐 인생을 속속들이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때까지 해왔던 뭐 트레이딩 종목들을 뭐 어디에서 손실이 났고 어디에서 뭐 벌었고 이런 것을 뭐 다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거고 그저 몇 마디 말과 뭐 몇 마디의 속내로 어느 정도 뭐 대충 저렇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를 본 저의 입장으로서 판단을 하는 이제 뭐 조언 같은 걸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런 키워드를 가진 어떤 고민 상담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상태에서 어, 업이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하는 동기 여부, 동기부여 또는 마인드 재정립. 어, 이런 키워드에서 다시 뭔가가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근데 그 동기부여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방법. 보통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약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일에 스스로가 동기부여할 부여할 일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어, 집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본인은 약간 백수 형태로 하면서 주식으로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집사람이 일단 뭐 그나마 수입을 벌어오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되게 손실이 좀 있어도 이 주식에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어디 아프다든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상황이 닥치면 또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절박해지거든요. 절박해지고 이제는 내가 돈을 못 벌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어떤 절박감이 이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보통 손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상승을 기조로 올려 붙이려면 계좌나 트레이딩 여러 가지 사항을 이런 동기부여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동기부여는 뭔가 적절한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좀 잘 생기지를 않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300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몇십억대 부자가 된 뭐 제가 아는 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 그런 또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마지막 동기부여에서 살아남았죠. 근데 그 동기부여는 그 사람한테는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단 말이죠. 뭐 대출금을 더 이상 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전세금 집을 팔고 전세 쪽으로 가는 것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 동기부여가 됐을 텐데 그런 유사한 상황을 많이 겪어왔으면서도 그 동기부여가 크게 그 사람한테는 와닿지 않았죠. 결국은 이제 시골에 있는 시골에 아파서 누워 있는 어머님한테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제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겠죠. 어머님 약값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 이런 동기부여가 없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마인드를 재정립을 할 때는 제가 보통 체념이란 그런 말을 좀 잘해줍니다. 트레이딩의 체념이라고도 하고 과거의 체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보통 체념이란 말은 어떤 한 가지를 이제 뭐 완전히 버린다, 뭐 정리한다.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체념이란 단어의 뜻을 그렇게는 알고는 있죠. 근데 체념이란 글자를 우리가 저 사전 같은데 한번 찾아보면 조금 다른 이미지가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면
뭐 한 번 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새롭게 깨닫는다는 그런 글자도 같이 포함이 됐죠. 도리어 깨닫는 마음을 체념이라고도 국어사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은 아주 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희망을, 모든 어떤 기대감을 버리고 완전히 단념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하는 체념의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이 글의 의미는 깨닫는 마음이란 것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이 체념이란 한 글자에 이 두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다 보면 너무나 상반된 내용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 체념에 대한 개념과 이렇게 국어 사전이 풀이해 놓은 이 뜻과는 조금 다른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도리어 깨닫는 마음, 체념, 도리어 깨닫는 마음이 체념이다. 즉 이 말은 버린다. 버림으로써 도리어 채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과거의 손실, 뭐 트레이딩 하면서 아팠던 일들,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나 주식 생활에 있어서 많이 젖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극복을 했다, 이겨냈다고 하지만 많이 젖어 있죠. 그래서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로 가지도 않고, 정체성에 휘달리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 있다면 한번 자신의 뒤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고, 아직도 뭔가 미련을 가지고 뭔가를 발을 못 빼고 있다든지 손을 못 빼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체념을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지금의 이 글자의 뜻처럼 버림으로 해서 도리어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가을을 돌아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 함으로써 좀 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재치치를 하고, 좀 약간 나태해진 마음을 조금 더 강하게 마인드를 부여를 하고 시장에 좀 더 절박감을 가지고 다가들어라. 그래 해야 모든 트레이딩 자체나 이것을 내가 하려는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좀 타이트해집니다. 긴장감이 생기고 텐션이 없는 그런 매매는, 생활이나 매매는 주식 트레이더로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항상 긴장감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제가 새벽 한 5시, 6시에 대해서 보통 일어나서 지금 12시 하루 24시간을 지금 이렇게 이제 뭐 24일로 뭐 하루를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지금 앉아가지고 동영상 강좌를 한다고 있는 것도 실제로는 여러분들하고 한 약속도 약속이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지만은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이 시장에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 텐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만은 좀 뭐 저도 이런 마인드가 있죠. 뭔가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안 하면 안 하고 넘어가면 뭔가 막 찝찝하고 그러니까 좀 성격 탓인가 모르겠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뭐 이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약간 좀 버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 버리고 지나간 거 돌아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체념을 함으로 해서 과거의 아픔과 뭐 과거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꼭 그리고 뭐 복수를 하겠다 뭐 이겨보겠다 뭐 또 그런 마음도 썩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남은 미래를 향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이것이 어찌 보면 뭐 가장 너무나 기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가장 정답스러운 마인드 재정립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가진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체념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버림으로써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뭐 나름대로 한번 그런 걸 정리를 해보시고 참컨대 이 버린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채우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채우려면 우리가 욕심을 채운다, 뭐을 채운다고 채우는 것이 자꾸 내가 뭘 가지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것은 참 빨리빨리 결정하기에 키워드가 금방금방 떠오르죠. 그런데 버린다, 내가 뭘 버려야 될까, 뭘 체념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잘 시도를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죠. 물론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항시 어떤 특히 이 체념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래도 이 체념이란 개념도 알고 버리고와 채운다의 개념도 좀 알고 동기부여와 마인드 재정립을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하고 이런 트레이더 분들이 앞으로 볼 때는 좋더라는 겁니다. 그냥 어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내가 손실을 봤는데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은 주식하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이분에게도 뭐 나름대로 제가 이런저런 글을 이제 써서 좀 보내드렸는데 도움이 됐을런가 모르겠네요.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오늘 또 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혹시 도움이 될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하게 한번 내가 체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싶네요. 자, 시간이 12시 40분이네요. 너무 늦었네요. 자, 인코딩 작업 다시 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또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하루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